자,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이분이 아까 그 G7 커피로 이렇게 카페 스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이게 뭔가를 이렇게 넣어서 또 밑에 연유, 카페 스어가 이제 연유 커피죠.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. 지금 야외에서 마실 수 있게. 여기가 원래 이 테이블은 그 어른들이 그 맥주를 마시는 장소라고 하네요. 근데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저 안에서 카드 놀이를 하고 계세요. 이분이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친절하게 다가서면 친절하게 대해줍니다. 제가 이 꼬맹이들 과자를 trong giờ trời hai bà cháu đang trong ảnh nhỉ. 꼬맹이들 과자를 좀 사주려고 과자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안 판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제 오토바이에 그 쌀과자가 있기는 한데 뭐 거기까지 지금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걸어가도 사실 2분 3분이면 걸어가는데 사실 좀 귀찮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말기로 했습니다. 선글라스를 껴야 좀 어려 보여. 아무튼 재밌습니다. 자,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. 그렇게 또 과하게 배부르지는 않아요. 운전을 많이 해서 배가 고팠나? 커피 맛은 어떨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그 G7 커피에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. 그 특유의 향이 이 커피 맛이 나고 거기에 이제 연유를 좀 더 섞어가지고 조금 더 단맛이 강해진 그런 맛입니다. 근데 맛있어요. 맛있게 잘 만드시네. 그 베트남 커피가 굉장히 진하죠. 그 진한 거를 그 500ml 이 물병에다 넣어서 팔면은 좀 저렴한 곳은 한 6만 동 물병 하나에 그걸로 수십 잔 만들 거예요. 그리고 좀 비싼 곳은 8만 동 이렇게 받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다가 이제 제조를 하는 거죠. 제조를 하기도 하고. 근데 그것도 이제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은, 현지인들은 그 커피를 사다가 커피를 요만큼씩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물 부어서 우려내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은 이만한 커피를 한 방에 계속 우려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병에다가 담아놓고 냉장고에 넣어서 필요할 때 이제 타서 마십니다. 얼마가 드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게 훨씬 더 싸다고 한 거 보면 6만 동보다 싸다는 얘기겠죠? 비슷한 양이 나오는데. 좋습니다. 그 맛있는 밥을 먹고 또 이분이 이제 커피값은 이제 15,000동 받으셨거든요. 15,000동에 그리고 아까 밥값 45,000동 토탈 6만 동입니다. 6만 동이면은 지금 환율로 한 3,500원 정도 되겠네요. 극강의 가성비 그리고 만족감 그리고 그 친절함에 대한 행복, 고마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존재하는 베트남입니다.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순수함이 더 남아있는 그런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? 우리나라 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베트남도 도시는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. 우리나라 서울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일반적인 이런 중소형, 소형 도시, 소도시, 중도시 이렇게 가면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 80년대 초반,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.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하죠, 그분들도.
근데 좀 결은 다릅니다, 베트남하고. 꼬맹이가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너 얼굴 보면서 이렇게 신짜오 신짜오 한국 부끄러워하면서 계속 제 옆을 안 떠나고 있어요. 과자 주고 싶다. 아이고 이빨도 빠졌네. 이빨. 아주 귀여운 애기입니다. 귀여운 애기. 근데 그 산에는 지금 저 어른들 그 있는 집으로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것 같고, 이 꼬마애는 계속 지금 제 주변을 맴돌면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부끄러운데 호기심은 있는 거지. 그래서 일로 와. 자, 여기 앉아. 여기 앉으면 너도 나와. 일로 와. 부끄러워. 아까 그 영어로 이제 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해주던 아이는 요쪽 집에 사는 애인가 봐요. 근데 영어를 곧 잘해요. 그러니까 배우면서 재밌나 봐요, 영어. 이리 와. 이리 와. 자, 여기 앉아. 보여. 여기 보여. 일로 와. 신짜오 해. 안녕하세요 해. 안녕하세요. 사실 이런 카페스어 또는 카페 모이 이런 걸 많이 마시면 살이 찔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이 안 빠지나 봐요. 지금 그 세제를 푸른 물을 조그만한 그 페트 물병에다 넣어가지고 흔들면서 놀고 있는데, 옛날에 뭐 우리도 그랬죠. 뭐 장난감이 있어서 재밌었던 게 아니라 뭐든지 다 장난감이 되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 공을 차고 싶은데 공이 비싸요. 축구공이 한 50만 동 정도 합니다. 쓸만한 것들은 50만 동, 60만 동 정도 하는데,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일반인들 하루 일당이 조금 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꼬맹이들이 또 뭘 갖고 노냐, 그 신문지나 뭐 이런 거를 돌돌돌돌 말아서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서 그걸로 이제 공차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축구공을 이제 사다 준 적이 있는데, 축구공을 사다 줬더니 축구공 갖고 놀지 않아요. 그래서 왜 안 갖고 노냐, 축구공 갖고 놀아야지 이렇게 했더니 일단 학교에 운동장이 없대요. 그래서 제가 봤더니 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요.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운동장은 안 보였습니다. 그 공을 찰 곳이 없어요. 그 공을 차려면 일단 운동장이 있어야 공을 찰 수가 있잖아요, 남자아이들이. 그래서 제가 공을 사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을 찰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종이로 만든 공을 가지고 이제 차고 놀고 있더라고요. 아무튼 어렸을 때는 뭐든지 놀이가 됩니다. 저는 어렸을 때 그 공터에서 많이 놀았죠. 그 동네마다 이렇게 공터는 꼭 있었거든요. 공터에 가면은 아이들도 있고, 거기서 뭐 칼싸움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또 뭐 구슬치기, 딱지치기, 그리고 공도 차고 뭐
많은 걸 할 수 있었죠. 동네에 있는 공터에서.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들었던 바에 의하면 PC방 가고 핸드폰 게임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. 뛰어노는 것도 참 재밌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정글짐은 좀 무서워서 잘 못 갔고, 왜냐면 떨어지면 다칠 것 같아서. 다치면 아프잖아. 주로 철봉에서 놀았어요. 그래서 철봉에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. 그냥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철봉에서 하루 종일 놀면 몸에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게 어깨 근육이 굉장히 발달합니다. 어깨가 떡 벌어지게 돼요. 그리고 이제 동네 애들하고 모여서 이제 공도 차고 그러면 이제 다리 근육도 좋아지겠죠. 그럼 뭐든지 일단 뛰어다니죠. 그리고 뛰어다니고 땀도 흘리고 막 흙바닥에서 뒹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수많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내성도 생기고. 근데 요즘은 그러는 일들이 별로 없죠. 뭐 그게 좋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. 근데 요즘에 좀 나가서 놀아라 해도 안 놀죠. 놀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. 그 월리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월리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, 이 지구가 이제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인류는 그 우주 공간에 그 거주할 곳을 만들고 지구가 다시 그 깨끗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. 월리는 그 청소 로봇이었어요.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서 압축해가지고 산처럼 쌓는 그런 쓰레기.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인간들이 그 우주 정거장 같은 거죠. 엄청난 규모의 그 우주의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로봇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누워가지고 주문만 합니다.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일어서야 될 순간이 오는데 서지를 못해요. 그 도파민의 역설인가?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이 나무에다가 톱을 이렇게 꽂아 놓고 그 톱과 나무에 꿀을 엄청 발라 놓는데요. 그리고 거기다 알코올도 이렇게 발라 놓는데요. 그러면 이제 곰이 와서 그 꿀을 이렇게 빨아먹는데 그 톱에 이렇게 스치고 베이고 긁히고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코올이 그 고통을 줄여준답니다. 그래서 꿀을 미친 듯이 먹다 보면은 이제 피를 흘리게 돼서 다음날 이제 곰이 죽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,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제가 알 수 없고, 일단 중요한 내용은 그런 거죠. 그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도파민에 중독되면 서서히 죽어가는데 본인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싫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다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쾌락을 주라는 거죠. 즐거움과 쾌락을 주면 그게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다. 그래서 뭐 그게 도파민의 역설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그래요. 하고 싶은 거 좋은 것만 하고 살면 나아지는 게 없어요, 인생이. 하기 싫은 거,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고 남이 하기 싫은 건 나도 하기 싫거든요. 남이 하고 싶은 건 나도 하고 싶은 거겠죠. 근데 살면서 하기 싫은 거 이런 것들 하고 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.
그런 걸 이제 솔선수범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. 즐거움과 쾌락만 쫓아가지고서는 그거는 이제 망하는 길이란 얘기죠. 근데 이거 달달한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? 아 시원합니다. 아 정말 맛있네. 이게 또 특이한 게 G7 커피로 이 카페스 연유 커피를 만드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맛있습니다. 진짜로. 야, 세븐 커피를 사갖고 가볼까? 아이고, 다 마셨다. 자, 커피도 다 마셨고, 저는 이제 좀 더 거리를 걸어보면서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지금 조금 이른 시간이어서, 에모이! 다 먹었어. 이쪽으로 나가봐야 되겠다. 바이바이, 가먼. 예, 하이파이. 예스, 굿. 예. 사람들이 순박합니다. 제가 그 골목길을 또 지나면은 아까는 제가 그 나가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볼 예정입니다. 이발은 그 길거리에서 사실 해보고 싶은데 5만동이면은 저 호이안에서 머리 자를 때도 거기도 5만동인데 굳이 길거리에서 할 필요가 없구나. 헤어살롱이 반짝반짝하고 있네요. 이쪽은 모르겠습니다. 엔다. 이것도 미용용품 파는 곳이죠? 예. 아, 이 길로 내가 나왔었던 거구나. 어쩐지 저 미용용품 좀 본 것 같았는데. 저기 저분은 또 다른 손님인가? 네, 또 다른 손님을 머리 잘라주시나봐요. 같은 분 아니죠? 뭐 봉사하나 보다. 간판가리구나. 오토바이 가게가 들어오나봐요. 모토바이크라고 적혀 있습니다. 오토바이 가게가 들어오나 보다. 이쪽은 좀 한적한데? 네, 여기 또 미용실이죠. 네, 미용실이 많습니다. 마사지 가게다. 스파가 있네요. 이건 네일. 이거는 뭐지? 보자. 신짜오? 마사 here? No. 왜? 마사? 스파 돼요? 저기. Anh biết nói tiếng Anh không? Yeah, English. 또 예쁜 아가씨가. Chào buổi tối. Yeah, go straight. Yeah. Straight and then It have a turn right. Yes. Okay, I will try find that. Okay, xin cảm ơn, xin cảm ơn. Yeah, okay, I will try. Cảm ơn. Bye bye.
예, 저쪽에 가면 있다는데 뭐 마사지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후에에서 한번 마사지를 받았구나. 후에 거기가 좀 저렴한 데를 좀 찾아가지고 우연찮게 한번 받아왔는데 역시나 뭐 그냥 그랬습니다. 이 동네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. 여기 있네.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. 풋 앤 바디라고 돼 있는데 보자. 근데 잠겼네. 여기는 다 잠겼구나. 이건 뭐 하시는 분이지? 신발 고치시는 분인가 보다. 진짜오. 리페어링. 영어 몰라. 괜찮아. 여기는 부강동. 근데 문이 닫혔어. 고양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잠시 문을 닫은 건지 계속 닫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있다는 건 알아냈습니다. 여기는 째마이. 이게 째마이가 이제 저쪽에 보면 이제 째마이라고 돼 있죠. 저게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 째마이 돼 있으면은 뭔가 고치는 데입니다. 카센터든 뭐 오토바이 센터든 해서 고치는 곳을 째마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. 세마이라고 해야 되나? 째마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건 모르겠습니다. 어차피 저는 뭐 베트남 말을 배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포마이는 뭘까요? 모르겠지만 뱀부는 뱀부 스파구나. 근데 여기도 문을 닫았어요. 여기는 마사지 샵이 다 안 되나봐. 뱀부 스파라고 돼 있는데 애기 케어하고 임산부 케어하고 그리고 신생아 케어인가 그런 거 같죠.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마사지 하고 근데 다 문을 닫아 가지고 오늘 이쪽에는 서양 사람들도 일부 오나 봐요. 2번 봤습니다. 2번 여태까지. 이쪽으로는 또 별게 없어 보여요. 그래서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서 저기는 그냥 집이 텔레비전 틀어놓은 거구나. 여기 슈퍼마켓이 있네요. 꼬맹이들 과자를 사다 주는 건 좀 오바 같다. 이쪽은 포보라고 돼 있죠. 껌랑 아까 껌랑 그거 봤죠. 예, 껌랑집 포보 껌랑 포사오 마이사오. 그럼 아까 그 수리소도 째마이가 아니고 세마이라고 읽어야 되겠다. 그리고 보면은 분가 남딘 뭐 치킨 튀김 같은 건가?
여기 보시면은 분보 후회라고 돼 있죠. 그 후회가 원래 그 분보 소고기 국수가 원조라고 하는데 껌땀도 있네 여기. 이 집도 왠지 맛있을 것 같아. 여기 카페도 문 닫았네. 장기 두고 있어. 이 장기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진짜요? 장기가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룰이 달라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베트남 사람하고 장기를 둬 본 적이 있는데 2번 둬봤거든요. 2번 둬봤는데 당연히 게임이 안 됩니다. 왜냐면은 룰이 달라. 네, 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재밌네요. 이거는 복권 파는 거다, 복권. 진짜? 로또. Ok ok. 오케이, 까만. 이쪽으로 가도 지금 자꾸 길을 여러 번 건너게 만드네. 사실 별거는 없어 보이는데 또 저쪽에 또 뭐가 있긴 있어. 이래서 그 엊그저께 만났던 그 유튜버 하는 분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거였구나. 걸어 다니니까 이게 분량도 잘 나오네. 뭐 분량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. 이건 뭔가요? 띄음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아, 바버샵. 아, 바버샵이 여기 있었어. 근데 보니까 여기는 저기 머리 감는 거 있고 마사지는 없는 것 같아. 그리고 귀 파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. 보통 그 바버샵에서 이발소에서 그 귀를 파주거든요. 직원 써가지고. 여기도 여긴 메이크업이구나. 그러니까 이게 여성 전용 마사지, 피부 관리, 뭐 손톱, 바디 관리, 뭐 이런 것들은 잘 돼요. 손님들이 끝이 없이 오나 봐. 여기도 보면 네일 메이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. 그죠? 톡이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네일 메이크업 되는데 장사하잖아. 손님 있고. 근데 이제 일반적인 마사지 샵은 손님이 없는 거지. 여기 옷가게 있고, 옷가게 있고, 이게 뭔가 주섬주섬 있네. 이게 막 많은 건 또 아닌데 또 그렇다고 또 막 없는 것도 아니야. 문제는 내가 마사지 샵을 찾으려고 해도 그건 없다는 거야. 너무 좀 뭔가 상점들이 주섬주섬 있어. 인도와 차도의 경계는 없죠. 자유로움일까? 방종일까? 무질서일까? 뭐 상관없습니다. 이 나라 문화니까. 반미. 반미 좋죠. 반미 맛있습니다. 보통 그 현지인들 이렇게 반미 사 먹으면 가격은 보통 15,000동 정도예요. 맛있어요. 거기다 이제 계란 하나 정도 넣으면은 20,000동 정도 되는 건데, 이게 외국인이라고 해서 거기 가게 되면은 보통 30,000동 정도를 받고, 좀 양심 없는 데 가면 이제 한 50,000동 정도 받습니다.
저도 이제 단골 반미집이 있는데 이게 반미 이러면은 얘네들은 꼭 지적해줘요. 반미 아니고 반미 이렇게 발음하라고. 아,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. 자, 일단 제가 요 호텔 쪽 주변으로 해서 좀 둘러봤고요. 마사지 샵을 제가 3개나 찾았는데 셋 다 문 닫았다는 거. 근데 마사지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. 그냥 구경하는 재미로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. 아, 숙소 들어가기가 좀 아쉬운데? 아니, 쉬긴 쉬어야 돼. 내일 아침에 또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긴 쉬어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아쉬워요. 뭐 해야 되지?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은 사실 이런 올망졸망 아기자기한 거를 못 봐. 아, 그리고 제가 염색을 했습니다. 어저께 했나? 그래, 염색하니까 좀 덜 꾀재재. 엄마가 깔끔하게 하고 다니라고 했는데 꾀재재하면 안 되지. 자,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일단 숙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재밌다 이거.